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9월 20일 국내 출시된 아이폰 16 시리즈를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설정을 A부터 Z까지 모두 이야기하고 알아서 골라 쓰라고 하는 무책임한 영상이 아닙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다소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개선하면서 변경된 설정을 적용했을 때 이거 참 편하다라는 반응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모았습니다. 설명하는 기준이 아이폰 16 시리즈의 iOS 18이라서 다른 아이폰도 iOS 18이라면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를 더욱 편하고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설정 방법 13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설정에서 가장 위에 있는 애플 계정에 들어가면 있는 아이클라우드 설정입니다. 아이클라우드를 유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기본 5기가가 제공되는데 기본 설정으로 놔두면 이것저것 다 백업이 되면서 용량이 금방 차버리고 귀찮은 용량 부족 메시지를 자꾸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많이 차지하는 것들의 동기화를 꺼줘야 하는데 사진을 선택해서 동기화를 꺼주고 드라이브도 역시나 동기화를 꺼줍니다. 그 아래 키체인, 메모, 메시지, 건강 등은 동기화 해두면 용량 부담 없고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앱들 중에 연락처, 지갑, 전화 정도만 놔두고 연동을 다 꺼두더라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맞춤형 추천 끄기로 설정의 애플 계정에 들어가서 미디어 및 구입 항목을 선택합니다. 본인이 설정해둔 보안 방식을 거친 후 나오는 메뉴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개인 맞춤형 추천을 꺼줍니다. 굳이 애플 구독 서비스 추천을 개선하기 위해 내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거든요. 세 번째 설정은 배터리입니다. 설정에서 배터리에 들어가서 남은 배터리 잔량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배터리 잔량 표시를 활성화하고 아래에 있는 충전 메뉴로 들어갑니다. 최저가된 배터리 충전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배터리를 오랜 시간 좋은 효율로 유지하기 위해서 80%로 설정합니다. 평소 배터리 부족 현상을 자주 겪는다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속도는 조금 증가하겠지만 90%로 설정하고 당장의 실용성을 조금 더 챙기는 차선책도 있습니다. 아이폰 배터리의 충전 한도를 80% 하라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방전 시에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고 방전 시에 일어났던 화학 반응을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거꾸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충전입니다. 그래서 횟수가 제한적인 일련의 화학 반응에 의존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소모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전극에 불순물이 축적돼서 화학 반응의 효율이 감소합니다. 특히 배터리 충전량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오랜 시간 유지하게 되면 화학 반응 균형이 방전적으로 치우치면서 충전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80%를 초과하는 고에너지 상태에서는 내부의 화학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성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배터리 전량을 20%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용성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80% 이상 충전하지 않는 것은 설정을 해두면 신경 쓸 게 없으니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 설정 변경으로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가면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상단에 켜고 끄는 메뉴가 있는데 기본 설정이 와이파이 및 셀룰러 데이터로 되어 있고 이것을 와이파이 한정으로 변경을 합니다. 새로 고침된 앱들 목록은 모두 활성화된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은 평소 사용 시 앱을 번갈아 사용할 때 앱이 백그라운드에 머물러 있는 백그라운드 작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원활한 앱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다만 데이터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연결 시에만 작동하도록 설정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설정할 것은 일반 메뉴 아래에 있는 키보드입니다. 키보드에 들어가서 보면 설정 가능한 메뉴가 상당히 많고 모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애플 키보드가 사용하다 보면 자동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한글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서 자동 수정, 자동 완성 텍스트, 슬라이딩 입력을 비활성화하고 아래쪽으로 가서 자동 대문자와 맞춤법 검사를 비활성화합니다. 애플 키보드는 편한 도구는 아니라서 설정을 변경해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제가 사용 중인 네이버 스마트보드 사용을 권합니다. 한글을 사용하는데 최적화가 잘 되어 있고 영어 등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도 비교적 사용성이 좋은 편입니다. 여섯 번째는 설정, 손쉬운 사용, 동작에 가면 있는 차량 모션 큐 보기입니다. 기본은 끔 상태인데 자동으로 켜줍니다. 차량 모션 큐는 차량을 비롯한 교통수단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화면에 점을 표시하고 그 점들이 움직이면서 멀미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 화면에 있는 점들을 마주하면 이게 뭔가 싶은데 사용을 해보면 멀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량이나 배, 비행기 등 멀미를 일으키는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꼭 자동 활성화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역시 손쉬운 사용에 있는 설정으로 터치로 들어가서 기본 활성화되어 있는 흔들어서 실행 취소를 비활성화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흔들림 없이 로봇처럼 정지 상태로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불필요한 기능입니다. 이어서 8번째 변경할 설정은 바로 흔들어서 실행 취소 아래에 있는 잠금하여 통화 종료 방지입니다. 기본 상태가 비활성화인데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할 때 이어폰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폰을 들고 한다면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실수로 측면 버튼을 눌러서 통화가 종료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9번째 설정은 동작 버튼입니다. 동작 버튼은 설정에서 동작 버튼으로 들어가면 설정이 가능한데 기본은 무음 버튼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 사용자가 무음 버튼으로 사용하는 것을 만족하지만 다양한 기능의 바로가기 버튼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어기 메뉴로 들어가서 스마트폰 제어에 관련된 기능 바로가기도 설정이 가능하고 단축으로 들어가서 단축어를 통해 원하는 앱이나 기능 등으로 바로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 상태의 무음 버튼을 아이폰 사용간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꼭 필요한 기능 하나를 골라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많이 편합니다. 10번째 설정은 디스플레이 트루톤 끄기입니다. 주변 조명 상태에 따라서 색상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기능인데 켜두면 환경에 따라서 누렇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렇게 보이더라도 눈에는 조금 더 편안함을 주는데 누런 화면을 싫어하고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트루톤을 꺼두시기 바랍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설정인데 저는 누런 화면을 싫어해서 꺼둡니다. 11번째 설정 방법은 카메라에 관련된 내용인데 비싼 아이폰 카메라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해야 하는 것들이 조금 많습니다. 메뉴에 있는 카메라 제어는 조금 뒤에 따로 설명하고 설정 유지로 들어갑니다. 인물사진 확대 취소와 라이브 포토 이외에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모든 메뉴를 활성화해 줍니다. 카메라 사용 시 이전에 사용한 설정을 기억하고 다음에 켰을 때 그대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이때 라이브 포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꺼두는 분들이 있는데 라이브 포토는 설정 유지 활성화를 해야 사용하든 안 하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다음은 포맷 메뉴로 들어가서 고효율성을 높은 호환성으로 바꿔줍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기와의 파일 공유 등 차후 활용 시에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4800만화소 촬영을 위해서 아래에 있는 프로로우 및 해상도 제어기를 활성화하고 세부 포맷으로 JPEG 최대를 선택합니다. 아이폰 16 일반 모델은 로고 촬영을 지원하지 않아서 4800만화소 촬영을 위해 해상도 제어기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활성화 전에는 오른쪽 상단에 없던 메뉴가 활성화 이후에 JPEG 최대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이 메뉴를 켜면 4800만화소 촬영을 하고 꺼두면 기본 설정이 2400만화소로 촬영합니다. 용량에 대한 압박이 심한 게 아니라면 더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는 4800만화소 촬영을 권합니다. 포맷 다음은 영상 해상도 설정입니다. 비디오 녹화에 들어가서 높은 호환성에서 촬영할 수 있는 최대치인 4K 30프레임을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메뉴들 중 화이트 밸런스 잠금을 활성화합니다. 영상을 막 찍을 때 색감이 비교적 균일하게 나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네마틱 녹화는 가장 좋은 해상도인 4K 30프레임을 선택합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아이폰으로 낮은 해상도를 촬영하는 것은 너무 아깝죠. 12번째 설정은 카메라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카메라 제어 설정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전원 버튼 아래에 처음 탑재된 버튼으로 사용성이 좋지는 않지만 최대한 편안하게 활용하기 위해 설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설정 가장 위에 있는 카메라 제어에 들어가서 카메라 실행을 2번 클릭으로 변경합니다. 한 번 클릭으로 놔두면 스마트폰 사용간 잘못 눌러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할 겁니다. 이어서 카메라 제어 설정이 손쉬운 사용에도 있는데 손쉬운 사용에 있는 카메라 제어 메뉴로 들어가서 살짝 누르기 강도와 2번 누르기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살짝 누르기 강도는 기본, 2번 누르기 속도는 느리기로 설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사람마다 누르는 힘과 속도가 다르니까 각각의 설정에 따라 측면에 있는 카메라 제어 버튼을 눌러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13번째 설정할 것은 알림의 시간 지정 요약입니다. 설정에서 알림으로 들어가면 위쪽에 시간 지정 요약 메뉴가 있습니다. 시간 지정 요약으로 들어가서 활성화를 하고 원하는 시간의 요약을 통해 알림을 확인할 앱을 선택해서 추가합니다. 그리고 요약을 받을 시간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설정해둔 시간에 지정해둔 앱들의 알림을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고 내용을 쭉 보고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각각 앱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앱들의 알림을 알림 지우개 빠지지 않으면서 챙길 수 있으니까 무척이나 편합니다. 사실 저는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인데 아내가 이건 꼭 알려줘야 한다고 해서 포함을 했고 써보니까 정말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아이폰 16 시리즈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변경하면 좋은 설정들을 살펴봤습니다. 핵심만 뽑아서 정리했으니까 무엇을 적용할지 긴가민가하다면 그냥 전부 다 적용하면 됩니다. 새롭게 구입한 아이폰을 더욱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이미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던 분들도 몰랐던 내용이 있다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